안녕하세요 라이프 플라자 구독자 여러분, 저번주에 이어 오늘은 라오카이의 최고의 관광명소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라오카이는 멋진 곳이 너무 많아 두 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라이프 트랩을 지금 시작할게요. 라오카이는 25개의 소수 민족 집단이 거주하고 있고 매우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라오카이는 사파, 바카, 이리 지역과 같은 북부 산악 지역의 매력적이고 매우 이상적인 관광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라오카이가 등반과 트레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특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탑5 실버 워터풀. 다섯 번째 위치는 실버 워터풀입니다. 끝없이 뻗어있는 산과 신선한 공기의 매력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파는 자연이 주는 폭포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가져다 줍니다. 실버 워터풀은 오랫동안 사파의 훌륭한 관광지 중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오토바이나 버스로 약 30분이 걸리며 관광객들은 특히 사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몇 개 안 되는 폭포 중 하나와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라오카이 투어에 참여하는 관광객은 거의 모두 이곳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면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감탄하고 장엄한 자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소나무 숲, 산허리에 펼쳐진 나무 정원, 1년 내내 무성한 들판을 지나는 길의 장거리 여행에 피로를 잊을 수 있습니다. 실버 워터풀 관광지를 체험하는 것은 확실히 사파로 여행할 때 해야 할 가장 잊을 수 없는 일 중 하나입니다. 200m 높이로 실버 워터풀은 무엉화 상류인데 즉 가와 개천으로 후쿠오카 코스 기슭에 위치한 1800m 높이입니다. 맑은 날에는 한농산에 서 있는 관광객들은 멀리서 은색 폭포의 은빛처럼 빛을 반사하는 흐르는 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지인들이 이 폭포를 실버 워터풀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실버 워터풀 지역은 사파에서 가장 많이 눈이 내리는 곳 중 하나이며 2013년 이 지역은 두께 15cm 이상의 눈으로 덮였습니다. 특히 여름의 실버 워터풀은 항상 시원하고 여름 투어에 적합합니다. 시원한 물에 편안하게 몸을 담그고 일상의 혼란을 잊을 것입니다. 탑4 오쿠요. 네 번째 위치는 오쿠요 코스입니다. 북서쪽 하늘의 4대 고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오쿠요는 아름다운 경치를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관광객의 호기심에 항상 도전할 뿐만 아니라 북서쪽 하늘의 아름다운 자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사파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코스이자 북서부에서 가장 긴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헌몽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 붙였지만 이 코스에는 또 다른 이름이 황린 코스가 있습니다. 오쿠요 코스는 황린 코스와 파딘 코스, 성락 코스, 카오파 코스와 함께 북서쪽 하늘에서 고개의 4대 봉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파가 천국이라면 오쿠요 코스는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에 서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몽환적이고 신비감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습니다. 오쿠요 코스의 자연미 뒤에는 수천 년 동안 소중히 여겨온 슬픈 사랑의 이야기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오래된 코스는 산신령의 아들인 오쿠요와 옥황상제의 딸인 7번째 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목격했습니다. 오쿠요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열정내기 때문에 왕의 아버지를 계승하지 않아서 필사자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나무를 자르고 피리를 불며 자연과 친해지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산에 갔다 어느 날 7명의 공주가 우연히 땅에 내려와서 근처에 있는 폭포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결의 7번째 공주는 우연히 오쿠요의 플로트를 듣고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후 옥황상제가 그들의 사랑을 시작되었을 때 발견하였습니다. 옥황상제는 7번째 공주가 땅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로 결심했고 오쿠요는 폭포 바로 옆에 있는 코스의 아래에서 검은 거북으로 변했습니다. 공주는 끝없이 그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고 불사조로 변했고 오후마다 코스 꼭대기를 날아서 오쿠아요 오쿠아요 외쳤습니다. 두 사람의 이뤄지지 않는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코스 꼭대기를 오쿠아요 코스라고 불렀고 7공주들이 목욕했던 폭포는 사랑폭포라고 지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위안성 사랑에 대한 슬픔은 해가 질 때까지 코스 꼭대기의 경지에 여전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은 오쿠아요 코스 위에 서서 표류하는 흰 구름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푸른 하늘에 몸을 맡기고 슬픔과 걱정을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코스 꼭대기에 서서 라이차우 지방 쪽에서 밝은 햇살을 볼 수 있지만 라오카이 지방 쪽은 안개의 고요의 장면인 조금 쌀쌀합니다. 겨울에는 장면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쿠아요 패스에 오는 것이 항상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탑3 함롱산. 세 번째 위치는 함롱산입니다. 이곳은 용의 햄을 의미하는 장엄한 항리엔선 산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롱산은 선명하고 아름다운 상징적인 요소를 가진 베트남에서 몇 개 안 되는 산 중 하나이며 거의 2000m 높이의 사파 마을 근처에 위치합니다. 함롱산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산이 있는데 연중 녹색 활엽수와 각종 동굴, 꿀창한 숲을, 혼합 활엽수와 침엽수가 있는 상록 폐쇄숲입니다. 산에는 많은 꽃, 공간과 매우 아름다운 미니 인공 건축물이 세워졌고 산의 거친 아름다움과 사람이 만든 미니어처의 아름다움이 결합되어 매우 매력적이고 다채로운 꽃 공간을 만듭니다. 관광객들은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함농산이라는 이름은 항상 한 쌍의 용이 함께 쌓여있다는 고대 전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날 홍수가 닥쳐와서 쌍용이 분리되었는데 그 이후로 앙컷 용은 끝없는 향수 속에서 항상 황린선 산맥의 서쪽에 있는 수컷 용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곳 사람들을 매우 감동시켰고 그 이후로 이 쌍용을 기념하기 위해 함농산이라는 이름이 태어났습니다. 함농산 정상에 오르려면 돌계단, 함농하원 사파통신역, 사냥구름 스카이게이트를 건너야 산의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탑2 사파 노트르담 성당. 두 번째 위치는 사파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이곳은 20세기 초에 프랑스인이 지은 사파 마을의 중심에 스톤 교회로 로자리의 성모 교회라고도 불리는 고대 교회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첫 번째 기초 벽돌을 놓기 전에 프랑스 건축가는 지을 지형을 신중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함농산의 전면이 차폐된 좁은 구역에 전면은 넓고 선택할 땅으로 사회 활동을 위한 많은 문화 작품을 개발되었습니다. 사방에 서서 프랑스 건축가가 지은 다른 두 개의 건축 작품인 주다우 빌라와 옛 당위원회와 함께 유물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황리의 호텔이자 라오카이의 관광정보센터에서 본사가 삼각형 의미의 프랑스 스타일과 함께 대칭을 형성합니다. 교회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중요한 심령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머리는 동쪽으로 향하고 떠오르는 태양의 방향이며 하나님의 빛을 환영하는 방향이고 교회 끝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지인 서쪽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양과 건축은 로마 고틱 건축 양식에 따라 십자가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지붕, 종탑, 돔의 형태를 통해 피라미드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우아하고 고양된 비행을 만들었습니다. 사파 교회는 매주 토요일 밤에는 수소 민족의 전통 문화 활동이 많이 열리는 곳이며 주말의 기도 활동과 교회의 공간은 더욱 환상이고 매력적입니다. 탑 1. 판시팡산. 첫 번째는 인도차이나의 지붕으로 알려진 팡시판 산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고도 3143m의 인도차이나 지붕으로 알려진 판시팡 봉우리는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사파에서 남서쪽으로 약 9km 떨어진 황리 앤섬 산맥에 인접한 인도차이나 세계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현지 언어로 산의 이름은 거대하고 불안정한 돌을 의미하며 푸아시판이라고 합니다. 또한 판시팡산은 결혼하지 못하는 불운한 운명을 가진 아름다운 커플의 진실한 사랑 이야기에 대한 많은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북서북 생활 방식에 따라 불 옆에 앉아 있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었습니다. 이곳의 한 노인은 이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 사파 지역에 재능 있고 아름다운 커플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결혼하지 못하게 해서 이 커플은 매우 슬펐답니다. 좋은 날에 갑자기 붉은 눈을 가진 크고 아름다운 백마가 나타났답니다. 이후 이 커플은 백마에 올라갔고 이 말은 모든 산과 숲을 메아리 질러 세계의 큰 울음소리를 내고 판시팡 정상으로 높게 비상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3번 회전하고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아무도 이 커플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매년 사람들은 여전히 판시팡 꼭대기에서 말의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판시팡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관광객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하이킹 투어에 참여하는 것이고 스스로 모험을 좋아하는 등반객들이나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도전하고 정복하려는 욕망과 용기를 표현하는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산의 정상을 정복하는 것도 그들에게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이 투어에 참여하려면 관광객은 일반적으로 1박 2일이 걸리며 원주민의 도움과 본인의 건강, 정신 및 열심에 좋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선월드 판시팡 레전드 케이블카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이 시스템은 개업이 오픈되어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뤘습니다. 이 유형은 기네스북 2개의 기록으로 인증된 케이블카 시스템 덕분에 판시팡 정상을 정복하여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연령대에 적합합니다. 3143m의 높이에 서서 높은 공기를 숨쉬기 위해 구름을 만지는 느낌을 즐기고 아래 사파의 파노라마에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오카이 지역의 최고의 관광명소 탑5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평소 알고 싶었던 정보나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을 이용해 남겨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베트남에 대한 정보를 앞으로 매주 업로드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라빠!